안녕하세요. 하노이에서 11년째 살면서 9년 동안 스파를 운영하고 있는 연원장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오시면 1일 1마사지 거의 필수 코스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여행이 마사지 한번 잘못 받아서 망가지는 경우를 제가 이 동네 10년 넘게 살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순히 들은 카더라 통신 아니고요. 제가 직접 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부작용을 겪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현직자의 눈으로 깨달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마사지 샵의 특징, 가감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여행 기분을 확실히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곳입니다. 하노이 마사지 저렴하죠. 하지만 저렴함에도 선이 있어요. 저도 처음 하노이 왔을 때는 아주 싼 맛에 자주 갔었는데 결국 피부 트러블로 고생해서 약값으로 돈을 더 쓴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곳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대용량 저가 오일이나 크림을 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유명 유튜버 분이 동남아 가서 저가 마사지 받았다가 모낭염이 심하게 와서 병원 치료 받았다는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가 제품은 모공을 막아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쉽고 또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 바로 반응 오죠. 그래서 너무 가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위생관리나 안전 시스템이 조금 미흡해 보이는 곳입니다. 이건 사실 냄새로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샵이나 수건에서 신내가 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수건의 고온 살균은 기본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다른 관리 시스템도 느슨할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하노이 오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해주는 풀코스 서비스 신기해서 많이들 받으시는데 그런 서비스가 시설 좋은 리조트나 호텔 스파라고 해서 겉모습만 보고 무조건 안심할 거는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이 유명한 리조트 스파에서 이런 풀코스 중에서도 귀 청소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후에 중이염이 심하게 와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소독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관리사의 숙련도가 조금 미숙했던 건지 정확한 원인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예민한 부위를 다룰 때 필요한 위생 시스템이나 숙련도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반 샵에 가도 하노이에는 발 각질 제거 서비스 해주는 곳 많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그 후에 이제 없던 무좀이 옮아서 한참 고생했어요. 또 이발소 같은 곳에서 날카로운 칼로 면도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칼면도 받고 얼굴 시뻘겋게 뒤집어져서 저희 연습하러 달려오시는 분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소독이 덜 된 칼날 문제일 수도 있고 손님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핸들링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상처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쓰는 관리, 이제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숙련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면역력 약하거나 피부 예민하신 분들, 이런 작은 차이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게 앞에 관광버스가 줄 서 있는 곳입니다. 단체 관광객 위주인 곳은 질보다는 회전율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이제 수십 명이 들어오면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 마사지사를 급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용병들이 올 경우에는 실력이 복불복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최근에 저도 단체 손님이랑 같은 시간대에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방에서 관리 내내 완전 큰 목소리로 대화 소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몸이 이완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되더라고요. 힐링하러 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직원한테 말해서 조금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더라고요. 네, 여행 오셔서 그 들뜬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기도 이제 방음이 안 되는 거를 뻔히 다 아시고 공공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에티켓은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간판에 VIP 이거를 유독 강조했거나 누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입니다. 일반적인 힐링 마사지와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런 곳들은 은밀하게 숨어 있기도 하지만 VIP라고 적힌 샵은 길 가다가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안이 전혀 보이지 않게 짙은 색으로 썬팅되어 있다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호객 행위하는 곳 100%입니다. 정말 또 웃긴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동생이 VIP 마사지라고 써져 있으니까 뭐 고급 스파인가 보다 시설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들어갔다가 분위기 이상해서 도망치듯이 나온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오셨다면 분위기만 봐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상담 과정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제대로 된 샵은 관리 전에 기본적인 것들은 체크해요. 저는 피부 관리는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바디의 경우에도 최소한 오일 알러지 여부라든지 뭐 집중 관리 부위 이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확인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체크도 없이 바로 침대로 안내한다면 고객 몸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장식 운영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조금 큼직큼직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손님으로 갈 때, 특히 우리 직원들 교육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디테일한 레드 플래그 3가지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진짜 현직자들만 아는 기술이에요. 샵에 들어섰을 때 쿰쿰한 곰팡이 냄새 난다? 이거는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한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 한두 시간 관리 받는 내내 그 곰팡이균 가득한 공기 다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니라 기본 시설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겠죠. 이건 약간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자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부러 막 부려는 건 아닌데 식당이든 어느 샵을 가든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 안 되는 샵은 고객님 몸에 직접 닿는 수건이나 가운 세탁도 대충 할 확률이 높거든요. 화장실 청결은 원장의 마인드이자 샵의 위생,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화장실이 엉망이라면 내 몸에 닿는 세탁물의 청결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관리 시작 전에 테라피스트가 손 소독하거나 인사하잖아요. 그때 슬쩍 보세요. 손톱이 길거나 화려한 매니큐어가 되어 있다? 이건 진짜 마사지사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긴 손톱은 손님 피부에 상처 낼 수도 있고요. 또 손톱 밑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전문적인 교육받은 테라피스트는 항상 손톱을 짧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부가 약한 상태라면 이런 작은 차이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직접 닿는 서비스인 만큼 안전과 위생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추억으로 남아야지 후유증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요. 몸은 정직합니다. 습관은 결국 얼굴에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진짜 실력 있는 스파 고르는 법, 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연원장이었습니다.